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받는 물건들, 매일 쓰는 에너지, 사실상 전 세계를 오가는 거의 모든 것들은요, 거대한 배를 통해서 운송됩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글로벌 무역의 동맥 뒤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걸 움직이는 아주 막강한 시스템이 하나 숨어 있어요. 바로 편의지적입니다. 오늘 이 시스템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문제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먼저 바다 위 비즈니스가 생각보다 얼마나 위험한지 그 현실을 좀 짚어보고요. 편의치적이라는 시스템의 기본 개념, 그리고 선주들이 왜 이 제도를 선택하는지, 그로 인한 달콤한 편의와 또 혹독한 대가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려는 노력은 없는지, 이렇게 총 5가지 주제로 이 시스템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바다 위의 비즈니스가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42.6%. 뜬금없이 이게 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이건 그냥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 세계 해운 안전에 대한 아주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기 보이는 점선이 바로 편의치적 선박들이에요. 어때요? 거의 모든 기간 동안 실선, 그러니까 일반 선박들보다 훨씬 위에 있죠? 이게 바로 안전 결함이 발견될 확률이 더 높다는 뜻입니다. 한눈에 봐도 위험 신호가 느껴지시죠? 실제로 이걸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해집니다. 말레이시아 항구 데이터를 보니까요. 편의체적 선박은 검사를 받으면 무려 42.6%에서 결함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비편의치적 선박은 35.2%에 그쳤습니다. 결국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분명합니다. 선주들이 편리하자고 선택한 그 국기가 바다 위에서는 곧 위험과 직결될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인 셈이죠. 아니, 도대체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이 뭐길래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가장 기본적인 개념, 바로 배에 다는 국기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배는요, 자동차 번호판처럼 어느 나라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기를 달고 다니죠. 우리는 이 국가를 기국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UN 해양법 협약 같은 국제법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기국, 너희는 너희 깃발을 단 배가 안전 규정이나 노동법 같은 걸 잘 지키는지 책임지고 감독해야 한다. 라고요. 아주 중요한 책임입니다. 바로 이 책임이라는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편의지적이죠. 말 그대로 편의를 위해서 국적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주 입장에서 비용이나 규제 같은 것들이 훨씬 편한 자기 나라가 아닌 제3국에 선박을 등록하는 관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왼쪽의 전통적인 등록제는 뭐랄까 좀 깐깐해요. 그 나라 국민만 선주가 될 수 있고 규제도 빡빡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개방형 등록제, 즉 편의치적은 어떠냐? 그냥 웰컴입니다. 국적? 상관없어요. 누구나 와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낮은 수수료, 적은 세금, 그리고 무엇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 이게 바로 이들의 영업비밀인 셈이죠. 아니, 그럼 선주들은 왜 이렇게까지 자기 나라 깃발을 버리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솔직하고 노골적인 경제적 동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숫자입니다.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상업용 선박의 70% 이상. 네, 70%가 넘는 배들이 바로 이 편의치적 깃발을 달고 있어요. 이건 이제 소수의 예외적인 선택이 아닌 거죠. 말 그대로 이 업계의 표준, 뉴노멀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요? 아주 명쾌합니다. 선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거든요. 첫째,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둘째, 인건비가 싼 나라의 선원들을 고용해서 운영비를 확 줄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골치 아픈 안전이나 환경 규제에서도 훨씬 자유롭고 등록 절차마저 간단합니다. 이러니 마다할 이유가 있겠어요? 한 전문가가 이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 당신이 아주 부자이고 당신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떼가는 게 싫다면 다른 깃발을 달면 됩니다. 소위 조세 피난처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라고요.
정말 솔직하죠? 결국 이 모든 걸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는 바로 돈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편의치적이 주는 이 달콤한 이점 뒤에 숨겨진 혹독한 대가, 그 거대한 논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이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같은 깃발을 두고 부르는 이름이 완전히 달라요. 선박회사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요의 깃발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선원 노조 측에서는요, 마땅히 져야 할 책임과 규제를 피해 달아나는 도망의 깃발이라고 비판하죠. 부르는 이름부터가 이미 전쟁인 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시스템을 옹호하는 쪽, 즉 편의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들어볼까요? 파나마 같은 나라들은 이 등록 수수료로 엄청난 국가 수입을 올립니다. 또 선주들은 비용을 아껴서 더 싼 운송비를 제공하고 그 혜택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돌아가죠. 그리고 이런 시스템 덕분에 전 세계 무역이 더 활성화되는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편의의 대가는 때로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느슨한 규제는 곧바로 선박의 안전 부실로 이어지고요.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 같은 선원들의 노동 착취 문제를 낳습니다. 심지어 사고가 터졌을 때 선주가 익명 뒤에 숨어서 법적인 또 환경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그 대가를 숫자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표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만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왼쪽 표의 편의치적 선박에서 결함이 발견된 건수가 무려 1,807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표 비편의치적 선박은 984건이죠.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가 바로 편의 뒤에 숨겨진 진짜 위험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하고 복잡한 시스템을 과연 누가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의 노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거대한 바다를 아무런 규칙 없이 내버려두는 건 아닙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글로벌 표준을 만들고요. 각 나라 항구마다 외국 선박을 직접 검사하는 항만국 통제 같은 촘촘한 안전망이 존재하긴 하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 이 모든 시스템의 결정적인 허점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훌륭한 국제 규칙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걸 집행할 최종 책임은 결국 깃발을 빌려준 바로 그 기국에 있거든요. 근데 그 기국들이 애초에 느슨한 규제를 팔아서 돈을 버는 곳이라면 어떨까요? 바로 여기서 모든 규제는 힘을 잃고 거대한 구멍이 생겨나는 겁니다. 편의치적은 분명 세계 무역의 효율성을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이면에는 안전, 노동, 환경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청구서가 따라붙고 있죠. 우리가 매일 누리는 이 편의의 진짜 가격은 과연 얼마일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